제가 텍스레이에 가서 보여드렸지만 1040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할 때는 US Individual Tax Return 해가지고 1040를 보고합니다. 1040. 그러면 개인이 보고할 때는 1040이고 만약에 코퍼레이션에서 보고할 때는 뭐 다른 폼 넘버가 있습니다. IRS에서는 대개 양식을 보통 이제 한국말로는 양식이고 폼, 미국말로는 폼이죠. 그래서 그 넘버가 다 붙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세금 보고 해줄 거, 개인 세금 보고 해주는 거는 1040이라고 합니다. 폼 1040. 1040도 그냥 1040 하나만 있는 거냐? 아닙니다. 제 유튜브 강의에 가서 보시면 조금 제가 자세히 써놨는데 1040만 있는 게 아니고 1040 SR. 그래서 시니어를 위한 그 폼이 있고 그 다음에 1040 NR non-resident,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1040 NR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마치 쓰는데 저희는 그냥 기본적으로 제일 쉽게 하는 것은 1040입니다. 1040. 만약에 시니어 65세 넘어와서 나 65세인데 나 1040 SR를 해주세요. 뭐 집어넣는 거 다 똑같습니다. 프린트할 때는 다 1040로만 합니다. 왜? 갖고 오시는 손님들이 내년에도 텍스 보고 하려고, 그러니까 올해도 내년에 텍스 보고하러 오시는 분이 올해 텍스 보고 하는 거 갖고 와야 합니다. 왜냐면 그거를 저희가 비교도 해보고, 그런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올해 세금 보고 한 거를 필히 전년도 세금 보고 한 거를 갖고 와야 합니다. 갖고 올 때, 폼이 1040, 1040A, 뭐 1040 SR, 1040 NR 이렇게 갖고 오면 저희가 갖고 온 사람이 저희 검토하는 사람이 굉장히 헷갈려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도 1040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하는데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1040를 씁니다. 1040는 4개의 방이 있습니다. 유튜브 강의 가보세요. 4개의 방이 있습니다. 4개의 방이 있는데 이 4개의 방을 하나씩 들어가서 볼 겁니다. 하나는 첫 번째가 근데 이게 내가 메모를 쓰는 게 아닌가요? 잠깐만요. 제임스 추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퍼스널 인포메이션에 관련된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보면 1040 상단에 세금 보고하는 사람, 그 first name, last name, social number, 그다음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이름, social number, 그다음에 주소, 현재 주소, 또는 자기가 리펀을 받을 거면 그 리펀을 받을 수 있는 주소. 그래서 써놓은 거죠. 외국에서 보고하는 경우 있습니다. 내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 가서 일을 하면서 미국에다가 세금 보고할 경우 외국 주소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개인적인 정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이 부양가족에 대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뭐라고 우리가 부르느냐? 전체를 Personal Information이라고 부릅니다. 방이 하나, 첫 번째 방이 Personal Information. 근데 여기 보면 친절하게 탭 B, 탭 F, 탭 C, 탭 D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401 책에 이거를 보라는 얘기예요. 탭 A에 가면 이런 인포메이션이 있고 탭 F에 가면 이런 인포메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방이 그 퍼스널 인포메이션이고 두 번째 방이 뭐냐면 인컴입니다. 인컴. 여기부터 1번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11번까지. 다 수입에 관련되는 겁니다. 인컴. 수입. 그죠? 수입. 그 다음에 수입이 끝나고 나면 뭐가 있냐면 디덕션이라는 게 있어요. 디덕션. 공제. 기초공제 또는 뭐 아이테마이즈 공제 해가지고 공제하고 공제가 끝나면 이제 여러분이 수입에서 일정 금액은 면세기 때문에 세금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그 세금에 관련된 기초공제를 빼주고 남는 게 여러분이 실제는 우리가 net 뭐 그냥 taxable income이라고 합니다. taxable income. 그래서 여기 15번에 마지막으로 내가 실제 공제가 끝난 다음에 받은 금액이 얼마인가 요겁니다. 그렇죠? 요것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뭘 받는 거냐 텍스를 내는 거죠. 그렇죠? 그게 라인 넘버 15번이에요. 그래가지고 뒷페이지에 넘어가면 이거 앞장 이렇게 뒷장이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가면 거기에 그러니까 수입에 따라서 taxable income에 따라서 텍스가 정해집니다. 뭐 적게는 10%, 12%, 22%, 24%, 32%, 39.5%. 수입에 따라서 텍스가 누진입니다. 누진. 그러니까 accumulate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제가 10,000불 벌었으면 10%만 내면 되지만, 제가 만약에 10만 불 벌면 텍스를 22%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22%. 내가 60만 불 그 텍스블 인컴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내가 텍스 세금을 얼마 내느냐? 39.8% 내요. 올라갑니다. 그죠?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겁니다. 그죠? 원래는 그 트럼프 정부 때 몇십 년 만에 텍스법을 좀 바꿨습니다. 개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텍스를 좀 많이 내려놨는데, 그래가지고 텍스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내지 않도록 텍스 레이스를 좀 내려놨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는 지금 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수입 많지 않은 사람은 최소한 부부가 25만 불 이하는 세율, 텍스 레이시 변동이 없고, 그거를 많이 번 사람은 텍스를 더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더 올라갔죠.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상대하는 그 저소득층은 사실 상관없는 얘기고, 돈 많이 버는 사람 얘기지만. 그래서 텍스가 계산되고, 텍스가 나오면 그 텍스에 관련돼서 공제해주는 또 크레딧이 있습니다. 크레딧. 여기부터 크레딧입니다. 텍스 크레딧.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 대해서 학교 다녀요? 그러면 저희가 공부한다는 학생에게 장학금 아니고 크레딧을 줍니다. 뭐 이런 거. 또는 애가 있으세요? 애에 대해서도 크레딧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야 할 텍스에서 까주죠. 이게 다 크레딧입니다. 이 안에. 그리고 마지막에 다 계산하고 나면 드디어 텍스를 내야 할 건지 아니면 텍스를 돌려받을 건지 하는 페이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personal information, income, deduction, credit, and payment. 그러면 방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1040의 스트럭처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텍스 레이어 소프트웨어 넣을 때 여러분이 금방 이 폼은 어디다 넣어야 한다. 이거는 인컴. 이 폼은 이건 디덕션. 이 폼은 크레딧.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게 금방 알아요. 뭐 지금같이 강제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스트럭처는 1040의 스트럭처는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1040 갖고도 사실은 이게 다 그 텍스에 관련된 정보를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IRS에서 뭘 만들었냐? 스케줄 1, 2, 3가 있습니다. 거기에 스케줄 1, 2, 3가 있는데 여기 보면 스케줄 1은 내가 지금 그 1040에 있는 인컴 그 아이템 항목에 보다 더 많아. 항목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인컴에 대한 스케줄 1 다시 추가적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텍스를 더 내야 돼. 그러면 그거는 스케줄 2 additional tax가 하는데 또 스케줄을 붙여입니다. 그러니까 1040는 기본적으로 everybody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스케줄 1, 2, 3는 필요한 사람한테만, 해당하는 사람한테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사람은 난 1040 only, 어떤 사람은 나 1040 플러스 스케줄 2, 어떤 사람은 저같이 복잡한 사람은 1040 플러스 스케줄 1 플러스 스케줄 2 플러스 스케줄 3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이 실제 데이터를 정확히 넣으면 이건 컴퓨터가 알아서 이 사람은 스케줄 A가 스케줄 1이 필요하네요. 이 사람은 스케줄 3가 필요하네요.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크리에이션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떤 거를 스케줄 1에 있고 어떤 거 스케줄 2에 있고 어떤 항목이 스케줄 3에 있는지 보면 됩니다. 자, 이거를 세금 보고를 하기 위해서 1040 저희가 13614C라는 거를 작성합니다. 세금 보고를 하고 오신 분이 그냥 세금 보고 하겠습니다. 이게 서류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세금 보고하러 오면서 서류를 갖고 오면서 이런 지금 양식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양식을 갖고 옵니다. 옐로우 양식을. 이게 뭐냐면 13614C라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3614C를 세금 보러 오신 분한테 저희가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금 보고 하시는 분이 미리 다 작성합니다. 이거는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뭐 본인의 이름, 또 배우자 이름,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또는 뭐 언제 생년월일,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지, 또 풀타임 학생인지 아닌지, 또는 리갈리 블라인드인지 아닌지, 장님인지, 시력장애인지, 뭐 그런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넣는 거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에 대해서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marriage status가 있어요. marriage status. 결혼했냐 안 했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준이 뭐냐면 2021년 12월 31일부로 2021년 12월 30일부로 그 사람이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에 따른 거예요. 중간에 뭐 올 여름에 결혼했어요. 올 봄에 결혼했어요. 올 뭐 겨울에 결혼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12월 31일 마지막 올 연말을 기준해서 그때 결혼했느냐 또는 애가 태어났느냐 또는 배우자가 사망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중간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상황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파일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나온 거고 이제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하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 디펜던트에 대해서 여기다가 자녀가 있으면 자녀 이름, 관계, 생년월일, 시민권자냐 아니냐, 캐나디언이냐, 멕시칸이냐, 캐나다 사람이냐 아니면 멕시코 사람이냐, 같이 살았느냐, 학생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고 그것도 좀 일단 나중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인컴이 얼마였느냐, 인컴에 대한 상황을 여기다 체크하라고 되어 있어요. 체크 막.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만약에 수입이 있으면 웨지 임금 받았으면 W2라는 폼을 받는데 그 W2 폼을 갖고 와야지. 그죠? 그래서 이 폼에는 그냥 다 체크하는 마크. 무슨 수입이 있고 또는 어떤 게 expense로 썼는지, 어떤 경비를 썼는지, 애에 대해서 애 child care 때문에 돈을 썼는지, 또는 뭐 이혼했는데 위자료를 줬는지, 또 이런 거 다 그 내용을 다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 이벤트, 그러니까 맞으면 내가 1년 동안 살면서 뭐가 바뀌었는지, 맞으면 정부에서 이번 2021년도에 스티뮬러스라고 3번 줬는데 첫 번째 거 1200불, 두 번째 거 600불, 이건 작년 거고 올해 1400불을 줬는데 1400불을 받았는지 그게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received, B 10번, 10번 received economic impact payment 받았냐 안 받았냐 1400불 받았냐 안 받았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received advance child tax credit 받았냐 아까 얘기했죠 애들한테 주는 1년에 3,000불에서 3,600불 주는 크레딧이 있는데 그거를 정부가 나눠서 줬기 때문에 7월 달부터 줬기 때문에 그거를 그 7월 이후부터 당신이 매달 정부로부터 얼마 받았느냐 안 받았냐 그거 체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에는 그냥 information for us 또는 IELTS 영어 잘하십니까? 영어 못합니까? 베테랑입니까? 그 군대 베테랑스냐 아니냐? 또는 누가 군인 다닙니까? 영어 잘합니까? 어떤 인종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꼭 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꼭 써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쓰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폼을 갖고 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텍스 보고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실제 이제 이게 보시면 이제 처음 이제 누가 세금 보고를 왔을 때 이제 처음 해야 할 일은 starting a new return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텍스 보고를 하는데 텍스 레이어 가서 세금 보고를 하고 오신 분이 갖고 오면 클릭 누가 세금 보러 처음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제일 중요한 거는 뭘 갖고 넣는 거냐? Start New 2021년 Tax Return. 그죠? 여기 되죠? 가면 여기서 Selection. Selection 아니에요. Select. 그러면 제일 먼저 넣는 게 뭐냐? 소셜 시큐리티 넘버 넣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 물론 이건 연습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중간에 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전용은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박스로.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혹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 2번 넣습니다. 똑같은 넘버를 2번 넣습니다. 그래서 2번 넘버가 매칭돼야지만 이제 그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갑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123 00 4567 그죠? 123 00 4567 소셜 넘버가 이렇게 됐으면 똑같이 넣고 만약에 이거 제가 이 넘버가 아니라 8번을 넣었으면 얘가 컴퓨터가 매칭이 안 됐다고 나옵니다. 에러 디텍션 자동합니다. 고치시면 되죠. 출력. 그럼 넘어가고. 제가 미리 넣어놨네요. 딱. 그 다음에 만약에 소셜 넘버 뉴라고 와서 왔는데 벌써 이미 이 사람 소셜 넘버가 입력이 돼 있으면 지금같이 더블로 넣었다고 벌써 있다 하고 얘가 에러 메시지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지. 1, 2, 3을 하면 안 되고 2, 3, 4. 다른 넘버를 넣겠습니다. 2, 3, 4.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임포트 메시지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것이 What is your filing status? 이렇게 나옵니다. 너 세금 보고하는데 네 파일링 할 때 세금 보고할 때의 스타트스가 뭐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자, starting에서 여기서 지금 보면 starting new return 에서 여기서 넣으시면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 넘버 지금 원래 실전에는 이렇게 지금 박스가 3개 이렇게 3개가 나란히 나옵니다.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소셜 넘버가 벌써 여기 컴퓨터에 들어가 있다거나 누가 쓰고 있다거나 또는 그게 매칭 이 넘버 아래 넘버와 밑에 넘버가 틀리면 에러 메시지 뜹니다. 그죠?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작년에 저희한테 또는 바이타, 프리텍스, IRS에서 하고 있는 바이타를 통해서 세금 보고를 예전에 한 적이 있으면 이 사람 데이터가 예전에 있던 기록이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시 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주소 이런 거 다 칠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처음 올해 프리 텍스 파일링 바이타를 통해서 처음 하면은 그 데이터가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쳐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저소득층들은 대개 저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사이트만 아니라 미국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약 6,000개 사이트, 7,000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프리텍스 보고 해주는데 거기 아무 장소나 가서 자기가 무료로 세금 보고 했으면 그리고 내가 캘리포니아에 이사 와서 저희 사이트에 와서 세금 보고 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 소셜 넘버 치면 그 사람이 예전에 들어간 데이터가 있으면 자동으로 넘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프리비어스 데이터를 풀한다는 거죠. 땡겨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는 거는 그냥 쓰시면 되고 해당 사항이 없고 이 사람이 작년에 A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가 올해는 B라는 직업으로 바뀌었네? 그러면 작년 A가 틀렸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지우시면 돼요. 언체크마크 해주죠. 그렇게 하면 되고 자, 파일링 스타트가 뭐냐, 파일링.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은 파일링 스타스. 그래서 여기 파일링 스타스로 가보면 뭐가 있어요? 싱글, marriage filing joint, 그 다음에 marriage filing separate, 그 다음에 head of household, 그 다음에 qualify widow, 그죠? 그리고 애가 있는 경우, with child. 그 다음에 non-aliens. 그러니까 이거는 non-aliens는 비거주자입니다. 한국에서 유학생이나 또 한국에서는 주재원이나 또는 뭐 불법 체류자로 와 계신 분들, 이 사람들은 다 non-resident에 해당 사항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non-resident. 근데 저희는 non-resident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고 합법적인 일정 비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세금 보고를 해주고 non-resident인 경우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학생들은 non-resident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주재원으로 온 사람들은 주재원으로 온 사람은 비자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resident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비록 non-resident person이지만 세금 보고는 resident에 똑같이 해줍니다. 미국의 세법 IRS는 이민국하고 좀 틀립니다. 이민국에서 정하는 resident, 거주자, 그 다음에 non-resident 하고 IRS에서 얘기하는 resident 또는 citizen, 그 다음에 citizen, resident, non-resident 이게 약간 의미가 틀립니다. 탁스법상의 거주자와 이민법상의 거주자는 약간 틀립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얘기하고. 자, 이 중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면 싱글 간단해요, 그렇죠? 결혼 안 하는 사람, 독신인 사람, 독신. 결혼 안 했어요, 독신이에요. 결혼 안 했고 독신이에요. 애가 없어요, 싱글. 그럼 간단하죠? 제가 만약에 결혼 안 하고 혼자 있어요, 그러면 싱글, 그죠? 우리 딸애가 세금 보고 자기가 해는데 걔가 결혼 안 했어요. 자기 24살짜리야. 대학생이야. 근데 자기가 혼자 세금 보고를 해야 돼. 그러면 걔는 애가 없죠? 그리고 자기 세금 보고 해야죠? 싱글. 간단하죠. 싱글은 되게 쉽죠. 그 다음에 marriage filing joint, 결혼한 사람입니다. legally 언제? 12월 31일 2021년도에 결혼을 한 사람. 내가 우리 와이프하고 12월 31일 날 2021년도 결혼했어. 그러면 제가 제 tax filing 스타트는 뭐예요? marriage filing joint. 같이 부부가 같이. married filing.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은 두 가지에 많이 가죠. 싱글이나 marriage filing joint.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스킵해서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서로 세금 보고를 따로 해야 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싱글이나 매니저 파일링 조인트는 세금 보고를 둘이 같이 하면 되는데 싱글도 자기하고 매니저 파일링 조인트도 세금 보고를 하나만 하면 되는데 매니저 파일링 세퍼레이트는 리갈리 12월 30일 날 결혼했지만 떨어져 살아. 떨어져 있어. 이유가 별거 하고 있어. 또는 뭐 너무 멀리 해외에 나가 있어. 그러면 결혼을 했지만 떨어져 있는 경우는 매니저 파일링 세퍼레이트입니다. 메리지 파일링 세퍼레이트를 하면 많은 정부에서 주려고 하는 많은 혜택들이 안 줍니다. 안 줍니다.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세금 보고를 따로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간 그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메리지 파일링 세퍼레이트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저희 사이트에 무료 세금 보고 사이트에 메리지 파일링 세퍼레이트 오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서비스를 안 합니다. 메리지 파일링 세퍼레이트는 저희가 서비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간단하죠. 싱글, 메리지 파일링 조인트, 그죠? 이 두 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헤드 오브 하우스홀더가 뭐냐면 제가 결혼했다가 저희 와이프가 사별했어. 그래서 저 혼자 남았어요. 근데 애가 있어. 세대주.
그러니까 나는 결혼을 안 했지만 제가 애가 있다거나 또는 제가 모시고 있을 부모가 여기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은 세대주 부양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 head of household라고. 그죠? 그 세상에는 사실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single, marriage filing joint 또는 head of household. 그러니까 세대주, 그러니까 싱글맘 같은 사람. 엄마인데 뭐 남편하고 헤어지고 이혼을 하든지 사별을 하든지 헤어지고 자기가 싱글맘이지만 자기가 애를 데리고 있어요. 그럴 경우는 head of householder. 그냥 싱글은 S라고 붙이고 marriage filing joint는 약자를 써가지고 MFJ. 그다음에 head of householder는 HOH 이렇게 보죠. 그다음에 여기 qualify with children 있는데 이거는 그 남편이 있다가 죽었는데 올해.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marriage filing joint로 해도 되지만 싱글일 경우는 만약에 내가 그게 아니라 제가 결혼을 안 하고 남편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저는 결혼 안 하고 애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헤드 오브 하우스홀더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남편 이름을 넣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qualify with dependent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신 분이 있을지 배우자가 사망해서 오시는 분 있지만 이거는 극히 드물고 이거는 forget it. 기억할 필요 없어요. 세 가지. single, marriage filing joint, 그 다음에 head of household.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간단하면 되게 좋은데 간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이제 지식을 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knowledge나 또는 경험 갖고 하지 말고 IRS에서 요구하는 거는 당신이 혹시 모르면 여기 decision tree라는 게 있으니까 이걸 보고 이 사람이 싱글이다. 이 사람이 marriage filing. decision tree. 예, 이 사람이 head of household 이렇게 보라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한번 보면 여기까지 봐야 돼요. 저기 starting here. Were you married on the last day of the year?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이 또 영어에 좀 저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영어 해석하는데 힘든데 간단해요. 당신이 12월 30일으로 결혼했습니까? 결혼한 상태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싱글은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no죠. 그죠? no. 그렇게 하고 did your spouse die? 근데 싱글이니까 die 한 적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no죠. 결혼 안 했는 독신이 무슨 배우자가 죽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no. 그리고 여기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뭐 2분의 1 당신 그 살고 있는 코스트, 리빙 코스트를 당신이 혼자 냈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돈 벌어서 당신이 먹고 살았느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인데 그거 다 먹고 살았지만 먹고 살지 않았느냐 뭐 그런 얘기가 참 거꾸로 얘기고. 가지고 이게 해당 사항이 없으면 no. 그래서 you pay more than 2분의 1 cost of the your keeping up the home required this period. 당신이 이 기간 동안에 당신이 혼자 다 했느냐. 만약에 내가 혼자 먹고 살고 아니라 딴 사람이 도와줬으면 다른 방법이지만 그때는 no. 내가 다 했기 때문에 싱글이다. 그렇죠? 간단하죠? 그래서 이걸 잘 해석하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marriage filing joint예요. 그럴 경우에 당신은 12월 30일로 결혼했습니까? Yes죠. 그렇죠? 이렇게 가죠. 그리고 당신 spouse하고 당신 배우자하고 6개월 이상 떨어져 살았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뭐냐면 제가 결혼했는데 저는 직장이 미국에 있어가지고 여기 있고 와이프는 한국에 볼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안 와. 지난 4월 달에 가가지고 안 와. 그럼 떨어져 사는 거잖아요. 결혼했지만 떨어져 살잖아요. 그러면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당신은 떨어져 살았다는 얘기는 yes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가고 만약에 부부가 계속 같이 살았다. 1년 내내 또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특별하게 한 거. 근데 만약에 내가 아파요. 아파서 저는 병원에 있고
저희 와이프는 저희 집에 있고 이런 거는 떨어져 사는 거로 치지 않습니다. 같이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에 가서 아니 난 6개월 이상 떨어져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no 이렇게 하죠. 그러면 뭐로 당신은 파일링 했냐? marriage, filing, joint to end. 이렇게 하는데 자 이제 문제는 사실은 head of household가 제일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읽어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어요. 맞으면 12월 30일로 결혼을 했느냐? 싱글일 경우는 안 했죠. 내가 싱글 맘인 경우는 안 했죠. 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안 하고 남편 죽었냐? 안 죽었죠. 내려오죠. 그리고 여기 물어보는 퀘션 있죠. 그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럼 내려가죠. 그리고 네가 you paid more 뭐가 된 2분의 코스트 네가 먹고 산 건 네가 했느냐? 어쩌고 저쩌고 애들이 있느냐? 뭐 물어보는 거 있죠. 그래서 애들이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Yes. 그러면 head of householder. 요거를 보고 하셔도 되고 이게 이제 여러분 하시면 되는데 근데 뭐 대부분 사람이 세 가지 종류예요. 첫째, 싱글, 독신. 둘째, 매니지 그 부부 같이 오셔서 하는 법. 셋째, 싱글 데디나 싱글 맘인데 뭐 애를 데려온다거나 자기 부모를 데려와서 그 사람은 헤드 오브 하우스홀더. 요 세 가지 이상에 벗어나는 건 없어요. 시험은 이렇게 쉽게 안 나옵니다. 복잡하게 문제를 이렇게 살짝 풀어가지고 복잡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결정이 되면 여기서 싱글이면 싱글, 또는 매니저 파일링 조인트, 매니저 파일링 조인트 선택하시고 아니면 헤드 오브 하우스홀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잘 모르겠어. 이 사람이 싱글, 내가 이 사람이 헤드 오브 하우스홀더를 하는 거야? 아니면 매니저 파일링 조인트를 하는 거야? 모르죠? 모르면 여기 가면 위자드 있어요. 그죠? 파일링 스타일 있어요. 이거 가서 보시면 물어보는 퀘션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면 돼요. 말하자면 제가 결혼 안 했어요. First, 너 12월 30일 날 결혼했니? 결혼했었냐? 결혼한 상태냐 물어보잖아요. 만약에 안 했으면 no죠. 그죠? 했습니다 하면 yes고. 그죠? no. 그 다음에 너 12월 30일 날 US 시즌이고 아니면 영주권자냐? 그렇죠. 맞죠? 내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이잖아. 그럼 yes. 그 다음에 너 예전에 결혼한 적이 있느냐? 있으면 yes. 그 다음에 결혼해서 너 디보스에서 떨어져 살거나 아니면 네가 리갈리 떨어져 사는 걸 했느냐? 아니, 나 떨어져 안 살았어. 또. 그 다음에 결혼을 더 이상 안 했지만 왜? 네 스파우스가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너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결혼 안 했어요. 너.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하시면 돼요. 네가 살 때 작년 세금 연도 납세 연도에 살 때 네가 네 스스로가 다 서포트했느냐? 바이셀? Yes. 그러면 Did you any live in more than 6 months last? 다른 사람이 또 있느냐? 말하자면 너 말고 다른 사람을 네가 부양했느냐? No. 없다면 싱글이죠, 그렇죠? 있으면 애가 있으면 yes. 그리고 그 아이가 멕시칸이나 US resident 또는 US citizen or resident, US 캐나다나 멕시카 사람이냐? No, 아니죠. 그 다음에 너 you do not have a qualified person. 너 qualified person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들이나 딸이나 brother, sister, cousin, 뭐 nephew 이런 사람, grandfather, parents 없냐? 그 다음에 Did you pay more?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너가 하프로 디펜던트를 위해서 서포트 했느냐? Yes. 그 다음에 was a parent main home에 같이 살았느냐? Yes. 같이 살았다. 그 다음에 뭐 물어보는 거 parents 어떻게 because multiple supporting 했느냐?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했느냐? 제가 좀 되게 빨리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나면 얘가 뭐라 하냐? 너는 head of householder의 자격이다. 근데 이거 언제 다 물어보겠어요, 그렇죠?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여기다 헤드 오브 하우스를 치면 되는데 그렇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디시전 추리를 알고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싱글, 그 다음에 메이저 파일링 조인트는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는 헤드 오브 하우스인데 아리까리한데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여기 노란 줄 제가 하나 쳤는데, 만약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남편이 죽은 미망인, 배우자가 결혼했냐, 결혼을 안 했냐, 언제? 12월 30일부로. 다시 리메리 했느냐에 따라서 파일링 스타트가 좀 틀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사실 애매모호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하냐면 여기에 인터뷰 팁이 있어요. 인터뷰 팁. 이거를 보고 여기에 yes and no를 쫓아가시면 돼요. 아까 제가 텍스트레이에서 보여준 것처럼 여기에 물어보는 질문들이 여기에 위저드에 있는 질문들이 사실은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만약에 were you married on December 31st? 텍스 년도 2021년 12월 31일 너 결혼했니? 한 상태냐? 물어봐서 yes면 go to step 2 여기로 가는 거죠. 만약에 아니면 go to step 4 그래서 이렇게 점프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401 책을 만약에 모르시면 사실 리턴 발렌트들은 잘 아시지만 새로운 사람은 잘 모르니까 이게 싱글이야, 뭐 메리지 파일링 조인트야, 메리지 파일링 세퍼레이트야, 아니면 헤드바우스홀드야 이거 모르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책자를 401 책을 놓고 이렇게 하나씩 해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그래서 제가 401 책에 있는 거를 다 집어넣은 다음에 넣은 다음에 물어봐야 할 것이 만약에 head of household면 그 qualified child, qualified person이 있어요. qualified person, 부양가족. 그러니까 제가 있지만, 저도 있지만, 저뿐만 아니라 제가 부부가 있지만 부부 안에 밑에 있는 dependent, 부양가족. 또는 제가 싱글 dad이지만 제 밑에 부양가족. 그 사람들을 이 사람이 qualify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첫째는 부양가족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qualified child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qualified child, 하나는 other dependent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책을 보시면 돼요. 또는 other dependent를 뭐라고 하냐면 qualified relative라고 되어 있어요. 연관 있는 사람. 근데 qualified child는 애는 나를 기준해서 밑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기준해서 저 세대, 제너레이션을 기준해서 밑으로 가는 거. 맞으면 such as son, daughter. 맞으면 제 애, 밑에 제 딸 또는 제 손자, 이런 사람은 다 밑으로 내려가요. 그 사람들은 다 qualified child. 그죠? 그런데 qualified relative가 있어요. relative, 관계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부양가족인데 인정해주는 사람이야. 근데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기준해서 위로 올라가요. father, mother. 제 어머니, 아버지. 그런 사람은 qualified relative. 그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qualify가 된다. 그런데 아버지, 엄마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 많아요. 여기 보니까 one of them is a son, daughter, stepchild, foster child, 입양한 애들. 그다음에 죽은 사람들의 brother, sister. 그다음에 미국에는 또 half brother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죠? 그다음 half sister, 또 son and daughter, any of them 그 사람들 되는 거. 또는 son-in-law, son-in-daughter 다들 아니 son-in-law, daughter-in-law 다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다 뭐로 되느냐? 다 relative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한번 보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같이 여기에 텍스 레이어 가면 기본적으로 내가 head of householder다 또는 single이다 또는 marriage filing joint이다 결정이 되면 이제 파일링 스타트를 결정하고 클릭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personal information을 넣게 되죠. 그죠? personal information은 first name, taxpayer name, 텍스 보고 나온 사람. 남자, 여자 구분 없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남자부터 넣는데 남자, 여자 구분 없어요. 아무나 돈 많이 받는 사람을 먼저 넣는 게 좋습니다. 부부래도. 그리고 작년하고 똑같이 넣으면 좋습니다.
작년 순서대로. 그걸 이렇게 뒤집어 놓지 마세요. 작년에는 남편 이름이 먼저였는데 올해는 여자 이름을 먼저 넣는, 와이프 이름을 먼저 넣는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텍스 레이어가 나중에 데이터를 풀어아웃 할 때 헷갈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남자 이름 꼭 먼저 넣으라는 거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텍스 이게 만약에 파일링 스타트가 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집어넣는데 이름에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 존 브라운에 돼 있죠. 존 브라운. 일단 여기에 이름 집어넣는 거를 소셜 넘버에 있는 대로 넣어야 합니다. 소셜 넘버 안 갖고 왔다? 그럼 집에 가라 그래야 돼. 여기에 넣는 이름은 소셜 넘버에 있는 대로 넣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소셜 넘버로 바꿔가지고 이름을 바꾼 거나 뭐 그렇게 되면 있지만 소셜 넘버에 있는 대로 넣어야지 임의로 자기가 넣으면 잘못 넣으면 리젝트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소셜 넘버를 근거로 보고 있는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IRS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름을 보통 존 브라운이라고 하면 first name John, last name Brown이잖아요. 어떻게 IRS에서 디텍션 하느냐? 이걸 그냥 마지막 last name의 네자 여기 브라운이잖아요. B-R-O-W 이거 하고 first name의 first 첫 번째자 요거가 이거 그러니까 last name의 네자, first name의 한자 요거 하고 소셜 넘버가 매칭이 돼야지만 맞아야지만 IRS나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의 그 넘버와 그 이름이 매칭돼야지만 리젝트를 안 합니다. 만약에 월터 디 엔젤로 이 사람의 first name이 엔젤로죠. 근데 디 엔젤로잖아요. 그죠? D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불란서 이름이죠. 이럴 경우에는 요 스페이스가 없고 그냥 IRS에서 우리가 넣기는 이렇게 넣지만 IRS에서 컴퓨터가 디텍션 할 때는 딱 체크할 때는 요거를 스페이스 없는 걸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runner and senior. 그때 senior 같은 건 의미가 없는 거고 EN만 뽑는 거죠. 왜냐면 뒤에 last name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EN 블랭크죠. 스페이스. 그 다음에 first name 첫 번째 글자 이렇게 되죠. 여러분이 약간 있는 대로 다 넣으시면 되는데 이게 헷갈리는 게 이런 거죠. 뭐 인도 사람이 왔어. 인도 아랍 사람. 아 글자가 무지하게 복잡해 이렇게. 저도 못 읽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보면 사실은 이게 first name이고 last name. 이거 여러분 꼭 저 텍스페이한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럴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지만 last name이 길지만 실제는 네자 이외에는 IRS가 디텍션 안 합니다. 인정 안 합니다. 뒤에 있는 건 사실 중요한 거 아니고 앞에 네자는 first name, last name의 네자는 last name 네자, first name의 첫 번째 글자는 무조건 맞아요. 자, 근데 저희 주변에 또 비엔남 사람 많습니다. 비엔남 사람이 이렇게 옵니다. 킴 반 뉴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킴 반 뉴엔. 킴, 그죠? first name, last name. 이렇게 될 경우에는 뉴엔 NGY, NGUY. last name 네자하고 킴 이거 셀렉션합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van, die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무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금 보고할 때는 다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텍스 이제 그 인포메이션 넣고 텍스페이 인포메이션 넣고 이름 first name 넣고 last name. 자, 이거 입력을 할 때는 타이핑 할 때는 필히 캐피탈로만 합니다. 스몰 안 씁니다. 스몰 소문자. Everything is capital. Everything. 나중에 이제 우리 리턴 발렌티어들은 잘 아셔서 잘 하시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오래 하신 분들은 처음 오신 분 처음 오신 분들은 필히 캐피탈로 쳐야 합니다. 스몰로 치면 사이트 코디네이터한테 나중에 혼납니다. 그 다음에 소셜 넘버 집어넣고 소셜 넘버는 이거 자동으로 넘어오죠. 그렇죠? 왜냐면 처음에 넣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년월일 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직업 치고 직업 없으면 안 쳐도 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retire 뭐 이런 거 안 쳐도 됩니다. 쳐도 됩니다. 있는 대로 아까 13614에 있는 대로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어보는 질문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맞는데 여기 가서 보면 여기 가면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뭐 하나씩 잠깐 보면 당신이 텍스 보고하는 사람이 딴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있느냐, 그 얘기는 딴 사람이 당신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느냐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나도 세금 보고하고 저희 부모님도 저를 세금 보고한다. 그렇게 하면 더블로 세금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만약에 다른 사람이 세금 보고를 나를 했으면 여기다 클릭하셔야 돼요. 대학생인 경우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 내가 부모도 세금 보고하지만 대학생 애가 학교에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걔도 따로 세금 보고합니다. 그런데 걔 부양가족이잖아요. 제가 먹여 살리잖아요. 걔 버는 돈이 많지 않아서. 그럴 경우에 제가 먹여 살리기 때문에 그 아이를 제가 대학생 애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때 저는 신고해서 이상 없지만 그 학생도 신고할 때 세금 보고할 때 여기다가 클릭합니다. 서머니 너를 디펜던트로 부양가족으로 신고했느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대학생 애들이 문제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그 세금 보고하는 사람이 18살이 넘었고 풀타임 학생이냐, 학교를 정식으로 다니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 나중에 이제 뭐 텍스 크레딧 때문에, 그 아메리칸 어퍼튜니티 텍스 크레딧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 텍스페어가 혹시 시력 장애자냐, 텍스페어가 죽었느냐, 사망했느냐, 그죠? 코로나 걸려서 죽을 수 있죠. 네. 작년에 올 초에, 그죠? 그 다음에 텍스페어가 프리덴셜 엘렉션 캠페인의 펀드에 3불 넣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내가 3불 내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제가 여기다 체크하면 정부에 있는 기금 3불을 프리덴셜 엘렉션 캠페인 펀드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이 체크하셔도 되고 체크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텍스페어가 돈 내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금 보고하는 사람이나 또 배우자가 전쟁 존, 컴뱃 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또 뭐 이런 데 있었냐, 뭐 그런 거 물어보죠. 근데 우리는 밀리터리 안 해주니까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텍스페어가 혹시 1년 중에 non resident이냐, 말하자면 제가 올해 9월 달에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제가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럼 한국에 살았죠. 그럴 경우는 그게 non-resident입니다. 그죠? 9개월 동안. 그런 사람, 1년 중에, 2021년도에 1년 중에 non-resident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기에 체크마크입니다. 이럴 경우에 텍스에 받을 수 있는 크레딧 주지 않습니다. 많이 안 줍니다. 그 다음에 텍스페어가 이거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건데 2021년보다 2019년도에 어인컴 텍스 크레딧을 더 받느냐 뭐 요거거든요. 요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데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혹시 네가 납세자나 세금 보고자나 또 배우자가 내추럴 디지스트, 하지만 태풍이 온다거나 지진이 난다거나 뭐 그런 지역에 재난 지역에 와서 살았느냐, 산 적이 있느냐, 텍스 연도에 그때 체크합니다. 그렇게 하면 텍스 보고를 좀 늦게 할 수도, 좀 늦춰줄 수 있고 텍스 크레딧을 좀 더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텍스페어가 뭐 집을 팔았다거나 집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일이 버추얼 커런시를 사용했냐, 맞으면 요새 가상화폐 쓴 거 있잖아요. 가상화폐, 그 가상화폐를 팔거나 사거나 한 적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저희가 세금 보고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체크하면 당연히 쫓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텍스 납세자가 영어보다 다른 언어가 더 편하냐? 물론 yes라고 치는 좋죠. 그러면 무슨 언어가 좋냐? 뭐 스페니시, 비엔나미스, 코리안, 제피니스 뭐 이렇게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리튼으로, 그러니까 문서로 IRS와 잘 얘기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는 배우자에 대한 정보, first name, last name, 소셜 넘버 넣어야 하고 생년월일 넣고 그 사람의 직업 똑같은 얘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주소 집어넣고
현재 살고 있는 주소 또는 리펀 받을 수 있는 주소 여기 쓰고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정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꼭 쓰셔야 합니다. 전화번호 그 전화번호 꼭 쓰셔야 하는 게 캘리포니아는 전화번호 꼭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쫙 얘기하고 기본적인 인포메이션, 스파우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자기 주소 넣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다 물어보시고 이 인포메이션을 다 넣으시면 이제 여러분이 다 끝난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디펜던트를 넣는 건데 지금 시간이 너무 돼가지고 안 되겠네. 다음 시간에 제가 화요일날 디펜던트를 넣는 거에 대해서 좀 목요일날 넣는데 사실은 디펜던트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해도 되겠다. 너무 짧네. 그래가지고 내가 애가 있어요. 애가 있으면 지금 부부나 싱글이나 헤드 오브 하우스홀더 그 세금 보고할 사람의 줄을 넣는데 그 다음에는 뭘 물어보냐면 부양가족이 있냐고 물어봐요. 부양가족은 son, daughter 다 돼. 또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돼. 그죠? 그런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으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dependent나 qualified person, dependent나 qualified person을 집을 수 있는데 여기 가서 보시면 네가 부양가족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yes 치면 되죠. 그죠? yes 하면 부양가족에 대한 그를 넣게끔 되어 있어요. 뭐냐? 부양가족에 대한 first name, last name, 그 다음에 생년월일, 그 다음에 social number. 그리고 그 부양가족이 제 아들이나 딸 또는 저희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 그 가족이 미국 시민권자냐 또는 영주권자냐 물어보는 거 있어요. 거기에 대부분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yes and no 치면 돼요. 그죠? 네. 만약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그 무료 세금 보고를 안 해주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아시고. 그 대신 한 가지 여기에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미국 IRS에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캐나다 시민도, 캐나다 사람, 또는 멕시코에 사는 사람들도 미국 사람하고 똑같은 자격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멕시코 살아요. 멕시코 살아요, 현재적으로. 멕시코 사는데 제가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 부양가족으로. 저 어머니가 밴쿠버 살아요. 밴쿠버 살지만 제가 부양하고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는 거 돈을 주시면 제가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그렇게 되고 나머지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아들이냐 딸이냐 시스터냐 브라더냐 다 물어봅니다. 거기서 선택하시면 되고 이건 이제 실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제 샘플로 해보면 여러분 금방 알아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몇 개월 동안 살았느냐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몇 개월? How many months? 그죠? 몇 개월 동안 사는데 보통은 12개월 사는 게 정상입니다. 1년 내내 같이 사는 게 12개월이죠. 그런데 부모는 떨어져 살아도 같이 산 거로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경우는 같이 산 거로 인정합니다.